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가 회계 자,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접 그리고 간접 원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은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입니다. 자, 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는 자, 여기 제 5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또 여러 또 이 원가 회계뿐만 아니고 이제 관리 회계까지 가면 여러 가지 변동 원가, 고정 원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변동 원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동 원가의 개념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자, 조업도라는 개념이에요. 조업도. 자, 조업도라는 말이 자, 원가 관리 회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조업도는 무엇인가? 자, 조업도는 자, 생산 설비의 이용 정도 또는 작업의 진행 정도, 활동의 수준 또는 활동의 정도, 결국은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는가, 생산 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생산을 위한 활동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조업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래서 그게 크면 조업도가 큰 것이고 그게 작으면 조업도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업도의 이 개념이긴 한데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좀 막연해요. 그래서 이 조업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생산량 이런 게 있어요. 생산량. 자, 생산량. 자, 생산이 100개일 때에 비해서 1000개일 때 그만큼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생산 설비를 많이 이용했겠죠. 당연히. 작업은 많이 진행이 됐겠죠. 생산을 위한 활동도 많이 되었을 겁니다.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업도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표가 이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생산량만 조업도냐? 자, 여기 있는 이 조업도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다 조업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판매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량도 조업도가 될 수 있어요. 판매량도. 만약에 판매량이 크다라고 하면 판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된 제품이 있어야 판매가 되는 거죠. 판매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도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산 설비의 이용 정도, 조업도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죠. 작업 시간 또는 직접 노무 시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작업 시간, 한마디로 일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일한 시간. 자, 여기 직접 노무 시간이란 말도 나오는데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자, 직접 노무 시간은 뭐냐? 자, 우리가 지난 이 강의 시간에 직접 노무 원가라는 원가 항목을 배웠습니다. 자, 이 직접 노무 원가는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 소비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직접 노무 원가를 발생시키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직접 노무 인력 이렇게 표현해요. 직접 노무 인력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 인력이 작업한 시간, 그게 바로 작업한 원가, 그게 바로 직접 노무 원가고요. 그럼 이 직접 노무 인력이 작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게 바로 직접 노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접 노무 인력이 작업을 한 시간이 바로 직접 노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원가가 바로 직접 노무 원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 노무 시간 또 역시 조업도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시간 또는 기계 가동 시간 이렇게 말하는데, 자, 기계 가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산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업도로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가 생산량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변동원가의 개념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겠는데, 자, 이런 그래프, 자, 가로축을 우리가 보통 X축 이렇게 말하고 세로축을 우리가 Y축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가로축이 뭐냐? 우리가 금방 봤던 조업도. 근데 그 조업도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생산량을 가지고 보기로 했죠. 자, X축이 조업도고 Y축이 뭐냐? 원가예요. 원가. 원가는 이제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자, 원가입니다. 자, 여기서 자, 조업도, 생산량이 0일 때, 그러니까 생산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생산이 없다. 생산량이 0일 때, 그때 원가도 0이다. 그러면 이 원점에 표시되겠죠. 자, 생산량을 생산을 1개 했다. 그랬더니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그죠? 자, 생산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어서 생산을 이제 10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가가 얼마였다? 1,000원이었다. 그러면 생산량과 원가는 이제 이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100개 했으면 원가가 10,000원이었다. 그럼 당연히 표시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 이제 표시될 거예요. 자,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물론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만약에 생산을 20개 생산했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20개 생산했다. 그럼 원가가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생산을 2개 했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200원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1개, 10개, 100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쭉 연결하면 이게 변동 원가다. 쭉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식선으로 표시되는데, 자, 이렇게 원가가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서 원가가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원가 행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가 행태. 원가 행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 원가 행태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조업도,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원가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증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원가 행태를 보인다. 원가 행태를 보인다. 자, 원가 행태라는 말도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고, 이와 같은 원가 행태를 보인다. 자, 이런 원가를 우리가 변동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 원가. 자, 그러면 이 변동 원가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아까 봤죠? 생산량이 0일 때, 그때 원가가 아까 0이었죠. 그러면 한 개당 원가는 생산 자체를 안 했으니까 한 개당 원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생산을 1개 했을 때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100원이었죠. 그럼 한 개당 원가는 한 개밖에 생산 안 했으니까 그냥 한 개당 원가는 100원이에요. 자, 10개를 생산하면 아까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한 개당으로 따지면 원가가 얼마다? 1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0개를 생산했는데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10,000원이었어요. 그럼 한 개당 원가로 따지면 역시 100원이죠. 10,000원 나누기 100개 하니까 100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생산량, 즉 조업도가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전체 원가는 이에 비례해서 증가해요. 그런데 한 개당 원가는 어떻습니까? 한 개당 원가는 바뀝니까?
한 개당 원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변동 원가의 특징이에요. 변동 원가의 특징.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는 전체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단위당 원가는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게 바로 변동 원가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함수로 표시해 보면, 자, 전체 원가를 우리가 Y라고 해 봅시다. Y. 생산량을 우리가 X라고 생각해 봐요. Y하고 X와 Y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원가가 나오고,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원가가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Y는 10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X. 근데 이 100이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함수에서는 보통 이제 기울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앞에 우리 봤던 X축, Y축,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00이다. 1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100원은 아까 나왔던 이 100원, 이게 바로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는 바로 뭡니까? 바로 단위당 원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단위당 원가가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Y는 총 변동 원가, X는 생산량, 기울기,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변동 원가.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변동 원가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동 원가의 특징이에요. 자, 이 변동 원가는 결국은 만약에 이런 펜이 있다. 그럼 이런 펜을 한 개 만드는, 이 펜 한 개 만드는데 100원 원가가 들어간다. 그럼 이 펜 두 개를 만들면 원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히 200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펜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 100원 들어가면 당연히 펜 또 한 개 만들면 또 100원 들어가겠죠. 또 펜 한 개 만들면 또 100원 들어가겠죠. 한 개 만드는데 100원씩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위당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한 개 만드는데 100원 들어가니까, 그리고 두 개 만들면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00원 들어가는 거고, 세 개 만들면 300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변동 원가의 특징이자 성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 원가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변동 원가는 보통 이렇게 variable cost라고 해서 줄여서 VC 또는 V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변동 원가를 표시하는, 보통 이제 표시하는 약자예요, 약자. 보통 총 변동 원가를 말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앞에 나왔던 단위당 변동 원가를 말할 때는 보통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소문자로 표시해요. 소문자로. 자, 원가 행태가 원점을 통과하는 1차 함수, 즉 직선식이다 이 말이에요. 직선식. 원점을 통과하는 1차 함수, 즉 직선식이다. 또는 뭐 선형 함수 이렇게 말을 하죠. 선형 함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조업도가 0일 때는, 자, 원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총 변동 원가는 0이에요. 그런데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 총 변동 원가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자,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변동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정 원가도 역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X축, Y축이 나왔습니다. 자, X축은 뭘까요? 자, 조업도, 자, 생산량, 자, 이렇게 나오고, 자, Y축은 자, 원가. 자,
생산량이 0일 때, 아까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0일 때 원가도 0이었죠. 자, 그런데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0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해요. 10,000원이라는 원가가 발생합니다. 10,000원. 생산량이 0인데도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생산을 1개 해도 원가는 10,000원이에요. 생산을 10개 해도 원가는 10,000원이에요. 생산을 100개 해도 원가는 10,000원이에요. 그럼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평인 직선이 나오죠. 수평인 직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고정 원가예요. 생산을 몇 개 했든지, 즉 조업도가 얼마이든지에 상관없이 고정된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합니다. 고정 원가라고 한다. 자, 아까 우리 원가 행태란 말이 나왔죠. 원가 행태. 원가 행태란 말이 나왔는데, 자, 아까 변동 원가는 원점을 통과하는, 통과해서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직선 함수, 선형 함수의 원가 행태를 보였죠. 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정 원가는 이제 수평의 원가 행태를 보입니다. 조업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가 행태 이렇게 말합니다. 조업도가 변함에 따라서 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이 말이에요. 원가 행태.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된다?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고정 원가는 아까와 똑같이 x, y 한번 함수로 표시를 해보면, 자, 원가 이 원가를 우리가 y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업도 생산량을 우리가 x라고 할 때, 자, 원가 y는 그냥 10,000원이에요. 그냥 10,000원이에요. 그 x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x하고 상관없이 원가는 그냥 10,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고정 원가의 원가 형태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원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0일 때 그래도 원가는 10,000원이 발생하더라. 단위당 원가는, 자, 원가는 발생하긴 했지만 생산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뭐 생산을 해야 단위당 원가가 있는 건데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있을 수가 없다. 자, 1개 생산했는데도 원가는 10,000원이더라. 그럼 단위당 원가는 10,000원인 거죠. 10개를 생산했는데 원가는 10,000원이더라. 그럼 한 개당 단위당 원가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00개를 생산했는데 그래도 원가는 10,000원이더라. 그럼 한 개당 원가는 얼마더라? 100원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생산량, 즉 조업도가 증가해도 전체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하죠. 그래서 고정 원가인 거예요. 총 고정 원가는 그대로 일정해요. 그런데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한데 생산량을 자꾸 증가하니까 한 개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10,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0원에서 100원으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고정 원가는, 자, 이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함수를 표시하면 이 원가를 y라고 하고 생산량 조업도를 x라고 하면 이건 그냥 x하고 상관없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y는 10,000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고정 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생각할 수 있냐?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을 만약에 임차해서 쓴다고 사용하고 있다 생각해 봐요. 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장의 임차료를 내가 월 10,000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공장 임차료를.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에 공장의 생산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공장 생산을 제품 생산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 제품의 생산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해서 월 임차료를 안 내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임차료는 당연히 줘야 돼요. 임차 계약에 따라서. 10개를 생산해서 판매해도 임차료는 그대로 10,000원 줘야 됩니다. 만약에 생산 판매가 많이 되어서 100개를 생산 판매해도 임차료는 그대로 10,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고정원가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원가의 개념과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원가는 이제 픽스드 코스트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FC 또는 F 이렇게 보통 약자로 표시합니다. 많이 합니다. 자, 고정원가도 마찬가지로 총 고정원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많이 하고요. 단위당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소문자로. 자, 그렇게 먼저 아시면 되겠고. 자, 원가 행태가 자, 기울기가 0인 직선, 즉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수평인 직선 형태를 보인다. 즉 원가 행태가. 그다음에 조업도가 0이면 그래도 원가는 고정적인 어떤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조업도 증가에 상관없이 그래도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고정적인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조업도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제조원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운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또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조원가의 분류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제조 과정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했느냐? 그러면 제조원가. 아니면 비제조원가. 이거는 판관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자원을 사용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제조원가는 재료, 노무, 경비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고,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6개 항목이 나오더라. 6개가 나오는데 6개를 우리가 다시 3개로 추렸을 때 직접 재료원가 그대로 쓰고 직접 노무원가 그대로 쓰고 나머지 4개를 묶어서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자, 이까지는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걸 다시 써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3개로 구분했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운 것은 변동원가, 고정원가예요. 이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한 것이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이 제조원가 또는 비제조원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자, 직접 재료원가는 변동원가일까 고정원가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접 재료원가는 만약에 이런 펜을 만든다. 자, 이런 펜을 만들 때 이런 펜을 만든다고 하면 자, 이 펜에 들어가는 재료가 만약에 이것저것 해서 이 펜에 들어가는 재료가 만약에 2kg이 너무 많죠. 그럼 만약 2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펜에 들어가는 재료가 2g이라고 생각해 봐요. 2g이다. 그리고 이 펜의 이 g당 재료는 g당 100원이에요. g당 재료는 100원어치예요. 그럼 이 펜 하나 만드는데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g당 100원인데 2g 들어가네? 그럼 펜 하나 만드는데 직접 재료 원가는 200원이죠. 직접 재료 원가는 2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펜을 만드는데 이 펜에는 재료가 2g 들어가고 다른 펜에는 재료가 3g 들어가고 또 다른 펜에는 재료가 4g 들어가고
재료 양이 달라지거나 또는 질이 다른 재료를 투입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똑같은 제품이면 똑같은 재료, 동질적인 재료가 동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펜 하나 만드는데 직접 재료 원가가 200원이라면 다른 펜 요거 만드는데 당연히 요것도 200원 들어가는 거고 요것도 직접 재료 원가가 200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 개 만들 때는 200원이고 두 개 만들면 400원이 되고 세 개 만들면 600원이 되겠죠. 자, 직접 재료 원가는 그래서 변동 원가의 성격인가 고정 원가의 성격인가? 당연히 변동 원가의 성격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의 성격이다. 변동 원가다. 직접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예요. 그다음 자,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 원가일까 고정 원가일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자,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고정 원가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요.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급여 체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본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본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이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이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급여예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기본급은 어떤 성격입니까? 고정이니까 고정원가의 성격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이 기본급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기본급이다라고 하면 자, 이 100만 원의 기본급은 내가 몸이 아파서 며칠 내가 이렇게 회사에 출근을 못해도 이 기본급이 깎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정원가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급여 체계 중에는 그럼 이런 고정원가만 있냐? 또 변동원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급여의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초과 근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변동원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노무원가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떤 급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마구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급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변동원가도 있고 고정원가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걸 다 반영을 해서 원가회계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원가회계를 설명할 때는 이 직접 노무원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직접 노무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의 임률이 정해져 있다. 근데 직접 노무 시간이 만약에 10시간이다 라고 하면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시간당 10,000원 곱하기 10시간이니까 직접 노무 원가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직접 노무 원가에는 변동 원가, 고정 원가가 많이 혼합되어 있지만 이 원가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설명을 할 때는 자, 이런 개념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직접 노무 원가는 일반적으로 변동 원가로 취급을 합니다. 원가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직접 노무 원가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원가 회계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 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변동 원가인 것도 있고 고정 원가인 것도 있고 많이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재료 원가도 변동 원가고 직접 노무 원가도 변동 원가고 남은 건 이제 제조 간접 원가예요.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여러분들하고 제조 간접 원가의 특징,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제조 간접 원가에는
총 4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간접 재료, 간접 노무, 간접 경비, 거기다 직접 경비 원가까지 4가지의 다양한 원가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 원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에는 자, 2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변동 원가인 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고정 원가 성격인 제조 간접 원가도 있다. 제조 간접 원가인 변동 원가도 있고 고정 원가도 있다. 자, 이 변동 원가인 제조 간접 원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원가인 제조 간접 원가, 이거를 그냥 묶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자로는 보통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약자로 OH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OH, 제조 간접 원가인데 변동 원가니까 앞에 V를 붙여서 VOH,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OH, 제조 간접 원가인데 고정 원가니까 앞에 F를 붙여서 FOH, 이렇게 약자로 많이 씁니다. 자, 원가 회계, 관리 회계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제조 원가를 원가 행태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자, 이렇게 나눠진다. 보면 변동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인 또 중에서 또 변동 원가가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고정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인 고정 원가, 요 1가지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잡아놓고 이제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제조 원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원가 회계이긴 하지만, 자, 이 판관비, 비제조 원가 판관비에 대해서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자, 이 판관비의 경우에도, 비제조 원가 판관비의 경우에도, 자, 변동 원가 성격의 판관비가 있고 고정 원가 성격의 판관비가 있어요. 고정 원가 성격의 판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인 판관비를 우리가 변동 판관비, 이렇게 불러요. 변동 판관비. 고정 원가인 판관비를 고정 판관비, 이렇게 불러요. 고정 판관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변동 제조 원가는 어떤 거냐? 변동 제조 원가. 제조 원가인데 변동 원가인 제조 원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제조 원가 생각해 봐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원가. 그게 제조 원가인데 그 중에서 변동 원가인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가 있었죠. 두 번째, 직접 노무 원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변동 원가인 게 있었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 제조 원가 하면 이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변동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고정 제조 원가. 제조 원가인데 고정 원가인 것은 어떤 게 있냐? 고정 제조 원가. 딱 1가지 있었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딱 1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는 말하고 고정 제조 원가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1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상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특히 변동 고정 원가는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이고 이후에 또 학습하는 여러 원가 관리 회계의 개념에도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